네, 김인전입니다. 질의하겠습니다. 소리 들리시죠? 네. 제가 오전 질의를 들으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연구윤리 확립에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사실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논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. 저는 적어도 공직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학술진흥재단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논문도 제대로 수업을 들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대표적으로 김민석 총리의 칭화대 석사 논문의 경우에는 2008년 9월에서 2010년 7월 사이에 학교를 다녔고 석사 논문을 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김민석 총리는 그 당시에 최고위원으로서 본인의 말에 따라도 주 3회 회의를 했고요.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. 또 2010년 지방선거 순회 지지 유세를 하기도 했고요. 또 그 기간에 불법 정치 자금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. 이러면서 어떻게 논문을 쓰고 또 학위를 땄을까? 정말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이고요. 이런 그 문제들이 제기되자 김민석 총리 본인이 공개한 출입국 기록이 있습니다. 근데 그 기록을 따져봐도 중국에 체류한 날짜는 26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. 그러면 26일 동안에 석사 논문을 칭화대와 같은 좋은 대학에서 딸 수 있느냐?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. 뿐만 아니라 그 논문에서 지도 교수의 이름도 정확하지 않게 오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또 탈북자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도북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서 이게 정말 김민석 총리 본인이 쓴 논문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, 장관님? 해외 논문에 대해서 적어도 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연구해 보겠습니다. 네, 뭐 좋습니다. 그런 루트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겠고요. 그 최규진 장관님의 석사 논문도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사실 뭐 앞에 오전 질의에서 나온 그런 분들의 경우에 본인이 공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나 최규진 장관 본인이 연구 윤리 확립을 담당하는 최고 공직자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이 논문 역시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이 석사 논문의 경우 언론 기사를 그대로 뺏기게 했다. 27개 문장이 그대로이다. 또 21개의 문장의 경우에는 우리 국회 연구관이 쓴 그 팜플렛과 동일하다. 이 오자조차도 동일하다. 이런 지적들이 이미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. 이러면서 연구 진실성의 확립을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으실까요? 어떻습니까? 제 그 석사 논문에 관해서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사과도 드렸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과하셨습니다. 그래서 논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검증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. 아무리 내로남불 시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뜻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의 논문을 검증하고 남의 논문이 무슨 뭐 어떻게 된 것이니 이런 걸 조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. 혹시 장관님 그 당시에 어떤 요일에 수업을 들으셨어요? 네? 수업은 무슨 요일에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수업은 주로 주말에 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. 주말이라고 하면 토일에 하셨다는 뜻이세요? 아니면 금요일에 하셨다는 뜻이세요?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또는 토요일 날 이런 때 이렇게. 네, 그렇지 않아도 했습니다. 제가 대전 출장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, 제일 많은 요일이 목금을 이용해서 출장 가신 게 가장 많더라고요. 이 얘기는 출장비도 받으시고 혹시 수업 가신 거 아니세요? 그렇지 않습니다.
네, 뭐 지금 보시면은 출장 기록의 요일들을 제가 좀 따져 보니까 수목이나 목금, 특히 목금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쯤 수업이었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. 어쨌든 본인의 논문이 떳떳하지 않으신 분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는다는 게 저는 이것이 어불성설이고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여당 의원님들께도 드리고 또 장관님께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에 바로 제 앞에 질의에서 공무직의 처우가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얘기를 하셔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. 최근에 공무직의 파업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프들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근데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라고 하면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다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. 특히 이 피해는 도시락이 없는 상태에서 석식은 물론이고 중식도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. 또 이 공무직의 파업에 의해서 늘봄 학교조차도 늘봄 교실도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. 제가 본 통계에서 너무 놀란 게 2024년 통계입니다. 늘봄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를 봤더니 세종시가 61%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. 파업 참여율, 늘봄 전담사의 파업 참여율 역시도 세종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세종시가 왜 이렇게 늘봄 교실 전담사와 또 교실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까요? 늘봄 전담사가 늘봄 학교를 전담하는 전담사를 별도로 뽑지 않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당시 원래 교무행정 전담하는 분들이 이 업무까지 알겠습니다. 함께 제가 하실 수 3초밖에 안 있도록 하다 남아서 보니까 좀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